에코프로가 자산 총액 기준으로 해서 5조 원 넘겨가지고 5월 달부터 대기업 집단에 편입이 됩니다. 장점과 단점은 되게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장점은 당연하게도 대기업으로 인정을 받았고, 앞으로 외국인 자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할 때 스탁 스크리너를 좀 많이 봅니다. 요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. 요거는 국내 사람이 해외 시장 투자할 때도 요런 걸 보죠. 큰 카테고리 내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지금 불장이고 어떠한 종목들은 빠지고 있는지 요런 걸 표현하는 스크리너입니다. 국내에서도 저거 쓰는 사람 많은데 해외 사람들은 저거 거의 맨날 쓰더라고요. 그럼 지금까지 에코 프로비엠이 조금 카테고리 안에 있었다면 이제는 저기서 꽤나 비중 있는 위치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게 일반적으로 대기업 집단에 편입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려는 시도들을 보이곤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산 총액 기준은 5조 원 넘겼으니까 뭐 내년 아니면 뭐 올해가 될 수도 있고요. 천천히 코스피로 이전 상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. 이왕 놀려면 좀 큰 물에서 놀아야죠. 코스닥에서 양악을 하는 것보다는 코스피에 가가지고 좀 더 큰 물에서 노는 게 조금 더 유동성 측면에서 좋습니다. 당연하게도 코스닥보다 코스피에 할당되어 있는 패시브 자금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에코 프로비엠이던 프로던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다면 지금 코스닥에서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을 받을 겁니다. 그건 멀리 볼 것도 없이 포스코 케미컬만 봐도 알 수 있고요. 뭐 장점은 요 정도인 것 같아요. 뭐 기타 등등의 장점이 있겠지만 제가 느끼고 제가 아는 한에서는 요 정도면 됩니다. 근데 단점으로 뽑을 수 있는 거는 이건 주주 입장에서는 단점이 아닐 수 있어요. 회사가 조금 더 많은 감시를 받게 됩니다. 대규모 계약 혹은 주주 현황과 같은 내용들을 공개를 해야 되고, 여기서 주주 현황은 제가 작년 초에 이룸 TNC를 비롯한 뭐 여러 이야기를 했었죠. 그 지분이 크게 변했거나 아니면 뭐 대규모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그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.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조금 더 많은 기준들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, 주주 입장에선 경영성의 어떤 투명함을 더 띄워주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엔 대기업 집단 편입되는 게 주주 입장에서는 크게 나쁠 거 없어요. 일단 좋습니다. 다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소수의 어떤 알고 있는 사람들보다 그냥 지나가다 보게 된 그런 일반 투자자들이에요. 작년 초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. 뭐 이동채 회장 관련되어 있는 비리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적이 있었죠. 근데 지금 1년 전 일이에요. 불과 1년 전에 발생했던 일이고, 그 1년 전에 발생했던 이벤트에 대한 어떤 논란거리는 1년 전에 됐는데 그 이벤트가 터진 건 한참 전이거든요.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고 당시 기준 2년 전이었습니다. 코로나로 주가가 박살나기 전에 이미 그런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다, 부당행위가 있었다라는 건데, 그때의 규모가 11억이에요. 11억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라고 하는데, 그냥 잘 생각을 해보면요. 물론 그 하일리의 법칙 아시죠? 1대 29대 300으로 하나의 엄청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중대한 사항들 그리고 경미한 거 300개 정도의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. 그걸 생각해보면 이렇게 짜잘한 것들도 다 이렇게 좀 꼬집으면서 논란거리 만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 거라고 생각은 해요. 근데 저는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굳이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그 시기쯤에 가져와서 논란거리를 만들었는가. 조금 견제를 받는다는 느낌을 그때도 들었고 요즘에는 조금 더 들거든요. 특히나 언론사와 그렇게 친하지 않다, 아니면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, 요 내용만 봐도 그냥 팩트는 그냥 에코프로 5월에 대기업 집단에 포함된다, 이게 끝이에요. 근데 총수는 재판 중인 이동채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저는 그냥 언론사들의 대부분의 어떤 색안경 자체가 에코프로 기업 집단 자체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하는 눈빛이 보이거든요. 이거는 좀 안타까우면서도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, 얘는 언더독입니다. 에코프로는 SK, 현대, 삼성, LG 이렇게 대기업의 백을 들고, 여기에 포스코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. 포스코 케미컬도 있으니까. 백을 믿고 이렇게 추진한 게 아니고 바닥부터 이제 끌고 올라온 기업이기 때문에, 사실 나중에 뭐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한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보다 얘네가 조금 더 그런 말할 거리가 많을 거예요. 사연이 많을 거고 풀 썰들이 좀 더 많을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대기업 백, 대기업 계열사 타이틀을 들고 지금 2차 전지 양극재 시장에서 있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사이가 언론과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아직 못 친해진 건지 잘 모르겠지만
최소한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느끼는 거는 언론과 그렇게 친한 것 같진 않다.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우려하는 바는 5월 달부터 대기업 집단이 되면요, 좀 이래저래 여기저기서 시비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자리 배치도를 생각을 해보면요, 구석탱이에 앉아서 그냥 일 잘하는 직원이었는데 앞에는 사장, 왼쪽에는 부장, 뒤에는 상무님 이렇게 앉혀놓고 그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인정은 당연히 많이 받겠지만 그만큼 많은 어떤 관심을 받으면서 견제도 받겠죠. 그게 5월달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에코프로도 4분기 실적 발표회 하면서 저번에 저 영상에서 제가 공개드렸던 내용인데, 회사가 그래서 이례적으로 내부 거버넌스 관련된 내용들을 말한 것 같고요. 내부 통제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했다라고 공개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의 미션은 뭐 어떤 이벤트가 터지는 게 외부적으로 터지는 것과 내부적으로 터지는 게 있잖아요.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다 외부적으로 터졌었고 이례적으로 작년 연초에 내부적으로 한번 터졌던 거잖아요.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내부 리스크도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이면 이 내용은 끝난 것 같고요. 에코프로 BM이 올해 착공 시작하고 내년 말쯤에 완공이 되는 공장들이 좀 많습니다. 그럼 결국에 캐파 증설을 한다, 그리고 그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실적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면 23년과 24년도는 그 이유를 준비하는 단계이고 어쩌면 지금까지 왔었던 단계들을 쭉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 있어요. 막 엄청 새로운 이벤트가 터지거나 이러진 않을 수 있는데, 저는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증설하는 캐파에 대해서 그 수요를 책정을 해서 미리 장기 공급 계약 체결 같은 거를 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앞으로의 청사진은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